여러분은 갑작스럽게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면 발음이 어눌해지고 입에서 말이 꼬이듯 나오거나 주변이 뱅글뱅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껴보신 적은요? 혹시 그런 경험을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?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은 그 사소해 보이는 증상 하나하나가 바로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뇌졸중은 단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.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이 병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죠.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 중 매년 약 13만 명 이상이 뇌졸중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초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였고, 특히 일과성 허혈발작 TIA라 불리는 작은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 중 무려 3개월 이내에 20에서 30%가량이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말인즉 몸이 보내는 아주 짧고 미세한 신호 하나만 제대로 알아채도 뇌졸중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며칠 전 71세이신 저희 이모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평소에는 무척 건강을 잘 챙기시던 분이었어요.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시고 식단도 늘 조심하셨죠.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셨다고 해요. 순간적으로 오른손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. 10초 정도 후에 다시 괜찮아지셨기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.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발음이 엉키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났고, 가족들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.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,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고 항혈전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. 만약 그 첫 번째 신호, 힘이 빠졌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병원을 찾으셨더라면 훨씬 가벼운 치료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. 대표적으로는 한쪽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, 발음이 어눌해지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.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반드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. 이 둘째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. 이런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.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하는데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끊겼다가 회복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은 3개월 내 실제 뇌졸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셋째는 반복적인 증상입니다. 팔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고 말이 꼬였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.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벼락두통이라 불리는 극심한 두통입니다.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지주막하, 출혈은 흔히 낭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두통으로 표현됩니다. 실제로 의사들도 이를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중 하나로 꼽습니다. 벼락두통의 특징은 매우 갑작스럽고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통증이라는 점입니다. 만약 두통이 시작된 시간과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통증이었다면 반드시 뇌출혈을 의심해봐야 하며 즉각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 이러한 증상이 느껴졌을 때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. FAST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. F는 얼굴 페이스, A는 팔아암, S는 말, T는 시간, time입니다.
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양팔을 들었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다면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주 이야기되는 자가진단법 중 하나로는 경동맥 만져보기가 있습니다.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뒤 목 중앙에 융기된 부분에서 좌우로 손가락을 이동해 경동맥 박동을 찾고 양쪽 맥박 세기를 비교해 보세요. 만약 한쪽이 현저히 약하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뇌혈관 협착이나 폐색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두통이 밤이나 새벽에 심해지거나 누웠을 때 더 아프고 앉거나 서 있으면 나아지는 패턴이라면 뇌종양이나 뇌압 이상,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뇌압저하 두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특히 누웠을 때 두통이 사라지고 앉으면 심해진다는 아주 특이한 양상이라면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듣지 않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뇌졸중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.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. 잠을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깬 적이 있다면, 매일 아침 어지러움을 느낀다면, 어느 날부턴가 글씨를 쓰는 힘이 이상하게 줄었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고도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물론 모든 증상이 뇌졸중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설마 내가가 아니라 혹시 몰라서의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가슴이 철렁했다면 지금 주변의 부모님이나 형제, 자매,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.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.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지켜야 합니다. 제 어머니도 74세가 되신 지금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뇌혈관 검사를 받으시며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계십니다. 지금은 몸이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건강을 잃은 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건강을 미리 지키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